황소와 도깨비 2상. 어떤 산골에 돌쇠라는 나무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또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는 혈혈단신이라 먹을 것이나 있는 동안은 빈둥빈둥 놀고 그리다가 정 궁하면 나무를 팔러 나갑니다. 어디서 해오는지 아람들이 장작이나 솔나무를 황소 등에다 듬뿍 싣고 장터나 읍으로 팔러 갑니다. 아침 일찍이 해도 뜨기 전에 방울 달린 소를 끌고 이려 이려 딸랑딸랑 이려 이려 이렇게 몇십 릭씩 되는 장터로 읍으로 팔릴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해 저물럭 일하야 겨우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방울 다는 황소가 또 돌쇠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돌쇠에게는 그 황소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있던 몇 마지기 토지를 팔아서 돌쇠는 그 황소를 산 것입니다. 그 황소는 아직 나이는 어렸으나 키가 훨씬 크고 골각도 튼튼하고 털이 또 유난스럽게 고왔습니다. 긴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나뭇집을 잔뜩 쥐고 텁석텁석 걸어가는 양은 보기에도 훌륭했습니다. 그 동리에서 으뜸 가는 이 황소를 돌쇠는 퍽 유해하고 유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말결 개인날 돌쇠는 전과 같이 장작을 한 바리 잔뜩 싣고 읍으로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읍에 도착한 것이 오정 때쯤이었습니다. 그날은 운수가 좋았던지 살 사람이 얼른 나서서 돌쇠는 그리 애쓰지 않고 장작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음에 대단히 흡족해서 자기는 맛있는 점심을 사 먹고 소에게도 배불리 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그날은 일찍 돌아올 작정이었습니다. 얼마쯤 돌아오려니까 벼랑간 하늘이 흐리기 시작하고 북풍이 내리불더니 희뜩희뜩 진눈깨비까지 뿌리기 시작합니다. 돌쇠는 소중한 황소가 눈을 맞을까 겁이 나서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서 두어 시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눈은 얼마 아니 오고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저물지는 않았는 고로 돌쇠는 황소를 끌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빨리 가면 어둡기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짧은 겨울에는 반도 못 와서 어느덧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흐렸기 때문에 더 일찍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이하다 안 났구나 하고 돌쇠는 야속한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가만히 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날은 춥고 길은 어둡고 그렇지만 할 수 있나? 자, 어서 가자. 돌쇠가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는 말을 소도 알아들었는지 딸랑딸랑 뚜벅뚜벅 걸음을 빨리합니다. 이렇게 얼마를 오다가 어느 산 허리를 돌아서려니까 벼랑간 길 옆 숲속에서 고양이만한 새까만 놈이 깡창 뛰어나오며 눈 위에 엎대어 무릎을 꿇고 자꾸 절을 합니다. 돌쇠 아저씨, 제발 살려주십시오. 처음엔 깜짝 놀래인 돌쇠도 이렇게 말을 붙이는 고로 발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보니까 사람인지 원숭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얼굴에 몸에 비해서는 좀 기름한 팔다리, 살결은 까뭇까뭇하고
귀가 우뚝 솟고 적은 꼬리까지 달려서 원숭이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돌쇠는 약간 놀래면서 소리쳤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제 이름은 산호뚝이에요. 뭐? 산호뚝이? 그때 둘째는 얼른 책 속에서 본 그림을 하나 생각해내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얼굴은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이요, 꼬리가 달리고 파다리가 길고 귀가 우뚝 일어선 것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 도깨비라고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 말어, 요놈아! 하고 돌쇠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 요놈 도깨비 새끼지? 네, 정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후뚝이라고도 합니다. 아하하하, 역시 도깨비 새끼였구나. 돌쇠는 껄껄 웃으면서 허리를 굽히고 물었습니다. 그래, 대체 도깨비가 초저녁에 왜 나왔으며 또 살려달라는 건 무슨 소리냐? 도깨비 새끼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날이 따뜻하길래 도깨비 새끼들은 5, 6마리가 떼를 지어 인가 근처로 놀러 나갔다 합니다. 하루 온종일 재미있게 놀고 막 돌아가려 할 때에 마침 동리의 사냥개한테 붙들려 꼬리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몸은 빠져나왔으나 개한테 물린 꼬리가 반동광으로 툭 잘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조를 못 피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물들도 다 잊어버리고 혼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이때껏 그 사나리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깨비에겐 꼬리가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첫째, 제조를 필 수 없는 고로 먼 산속에 있는 집에도 갈 수 없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려니 사냥개가 물었습니다. 날이 추우면 꼬리에 상처가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숲속에 갇혀 있다가 마침 돌쇠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제발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도깨비 새끼는 머리를 땅속에 틀어박고 두 손으로 싹싹 빕니다.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보니까 과연 살이 바싹 빠지고 꼬리에는 아직도 상처가 생생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돌쇠는 그 전경을 보고 아무리 도깨비 새끼로서니 하는 측은한 생각이 나서 살려주기야 어렵지 않다마는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돌쇠의 황소는 참 훌륭한 소입니다. 그 황소 뱃속을 꼭 2달 동안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더도 싫습니다. 꼭 2달입니다. 2달만 지나면 날도 따뜻해지고 또 상처도 나을 테고 하니까 그때는 제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동안만 이 황소 뱃속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서 아저씨를 속이니커녕은 지가 이 소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이 소를 지금보다 10갑절이나 기운이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돌쇠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귀엽고 소중한 황소 뱃속에다 도깨비 새끼를 넣고 다닐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거절하면 도깨비 새끼는 필경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도깨비라기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또 소의 힘을 지금보다 10배나 강하게 해준다니 그리 해로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다 못해서 둘째는 그 소의 등을 두드리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소는 그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꼭 2달 동안만이다. 둘째는 도깨비 새끼를 보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도깨비 새끼는 좋아라고 펄펄 뛰면서 100번 치사하고 깡창 뛰어서 황소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껄껄 웃고 다시 소를 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보다 10배나 소는 걸음이 빨라져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소 등에 올라탔더니 소는 연방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마을까지 뛰어돌아왔습니다. 과연 도깨비 새끼가 말한 대로 돌쇠의 황소는 전보다 10배나 힘이 세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부터는 장작을 산더미같이 실은 구루마라도 끄는지 마는지 줄곧 줄다람쥐를 쳐서 내뺍니다. 그 전에는 하루 종일 걸리던 장터를 이튿날부터는 아무리 장작을 많이 실었어도 하루 3번씩을 왕래했습니다. 돌쇠는 걸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새로 구루마를 하나 사서 밤낮 그 위에 올라타고 다녔습니다. 예, 이건 참 굉장하다 하고 돌쇠는 하늘에나 오른 듯이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전보다도 훨씬 더 소를 기회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동리에서나 읍에서나 큰 야단입니다. 돌쇠의 황소가 산더미같이 장작을 싣고 하루 장터를 3번씩 왕래하는 것을 보고 모두 눈이 뚱그레졌습니다. 그중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황소의 힘이 세어졌는지 부득부득 알려는 사람도 있고 또 달래는 대로 돈을 줄 터이니 제발 팔아달라고 청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돌쇠는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쩐 말이냐? 우리 소가 제일이다. 그럴 적마다 돌쇠는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맛있는 죽을 먹이고 딸랑딸랑 이랴 하고 신이 나서 소를 모았습니다. 원래 게으름뱅이 돌쇠입니다마는 이튿날부터는 소 모는데 오만 재미가 나서 장작을 팔러 다녀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눈이 오거나 아주 추운 날은 좀 편히 쉬어보려도 소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첫새벽부터 오양간 속에서 발을 구르고 구슬을 흔들고 넘쳐오르는 기운을 참지 못해 껑정껑정 뜁니다. 그러면 돌쇠는 할 수 없이 또 황소를 끓이내고 맙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2달이 거진 다 지나가고 3월 금우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웬일인지 자꾸 소의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래어 틈 있는 대로 커다란 배를 문질러 주기도 하고 또 약을 써보고 했으나 도무지 효력이 없습니다. 노인네들에게도 보여도 무슨 때문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걱정과 근심으로 지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필경 뱃속에 있는 도깨비 장난인가 보다 하는 것은 어슴풀에 짐작할 수 있었으나 처음에 꼭 2달 동안이라고 약속한 일이니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는 다만 배가 불러올 뿐이지 별로 기운도 주지 않고 알지도 않은 고로 제기 그냥 두어라. 며칠 더 기다리면 결말이 나겠지.
죽을 것 살려주었는데 설마 나쁜 짓이야 하겠니? 이렇게 생각하고 4월이 되기만 고대했습니다. 소는 여전히 기운차게 이 구루마를 끌고 산이든 언덕이든 평지같이 달렸습니다. 그해 3월 금음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겨우 후 하고 한숨을 내쉬며 그날 하루만은 황소를 편히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니 오늘 하루만 더 도깨비를 두어두기로 결심하고 소를 오양간에다 매인 후 맛있는 죽을 먹이고 자기는 일찍부터 자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4월 초하룻날 새벽입니다. 문득 돌쇠가 잠을 깨니까 오양간에서 쿵쾅쿵쾅하고 야단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래어 금방 잠이 깨어서 뛰쳐 일어났습니다. 소를 누가 훔쳐가지나 않나 하는 근심에 돌쇠는 옷도 못 갈아입고 맨발로 마당에 뛰어내려 단순히 오양간 앞까지 다름쥐쳤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인지 돌쇠의 황소는 오양간 속에서 이를 악물고 괴로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미친 것 모양으로 공중공중 뜁니다. 가엾게도 황소는 진땀을 잔뜩 흘리고 고개를 내저으며 기진역진한 모양입니다. 돌쇠는 깜짝 놀래어 미친듯이 날뛰는 황소 고삐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황소는 좀채로 진정치를 않고 더욱 힘을 내어 괴로운 듯이 날뜁니다. 대체 이게 웬 영무냐? 할 수 없이 돌쇠는 소의 고삐를 놓고 한숨을 내쉬며 얼빠진 사람같이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그때입니다. 어디서인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돌쇠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또 어디더인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암만 해도 그 소리는 황소 입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자세히 들으려고 소 입에다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돌쇠 아저씨, 저예요. 저를 모르세요? 그때야 겨우 돌쇠는 그 목소리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오, 너는 도깨비 새끼로구나. 날이 다 새었는데 왜 남의 소 뱃속에 입대 들어있니?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니 얼른 나와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황소 속에서 도깨비 새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가야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돌쇠 아저씨 덕택으로 수해 동안 편히 쉬인 건 참 고맙습니다마는 매일 드러누워 아저씨가 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가 기한이 될 길에 나가려니까 그동안 굉장히 살이 쪘나 봐요. 소 모가지가 좁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억지로 나가려면 나갈 수는 있지만 소가 아픈지 막 뛰고 발광을 하는구만요. 야단났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기가 탁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인가? 그거 참 야단이로구나. 돌쇠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도깨비 새끼에게 황소 뱃속을 빌려준 것을 크게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소가 불쌍해서 돌쇠하는 고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도깨비 새끼 목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아! 돌쇠 아저씨! 좋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이 소가 하품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할 때 지가 얼른 뛰어나갈 텐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이 뱃속에서 살거나 또는 뱃가죽을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하품만 하게 해주시면 이 소의 힘을 지금보다는 100값들이나 더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옳다.
참 그렇구나. 그럼 내 하품을 하게 할 테니 가만히 기다려라. 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 돌쇠는 얼른 이렇게 대답을 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은 딱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소가 하품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가 하품을 하는 것을 돌쇠는 이태껏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옆구리도 찔러보고 콧구멍에다 막대기도 꽂아보고 간질려도 보고 콧구멍도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별별 꾀를 다 내이나 소는 하품켜녕은 귀찮은 듯이 몸을 피하고 도리질을 하고 한두어 번 영업부 재채기를 했을 뿐입니다. 도무지 하품을 할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도깨비 새끼가 뱃속에서 자꾸 자라서 제절로 배가 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어뜯기어 아까운 황소가 죽고 말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산 황소로 세상에 다시 없이 애지중지하는 귀여운 황소가 그 꼴을 당한다면 그게 무슨 짝입니까? 돌쇠는 답답하고 분하고 슬퍼서 어쩔 줄 모를 지경입니다. 생각 다 못해서 돌쇠는 옷을 갈아입고 동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가 하품을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동네로 내려온 돌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렇게 외치며 물었습니다마는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고 무엇이든지 잘 안다는 노인조차 고개를 기울이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묻고 다니다가 결국 다시 빈손으로 돌쇠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다 틀렸구나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기가 탁탁 막힙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길게 몇 번씩 한숨을 내쉬며 돌쇠는 오양간 앞까지 돌아와서 엇빠진 사람같이 황소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몇 해 동안 힘도 많이 도웠고 애도 많이 쓴 귀여운 황소. 며칠 안 되어 뱃속에 있는 도깨비 새끼 때문에 뱃가죽이 터져서 죽고 마를 귀여운 황소. 그것을 생각하니 사람이 죽는 것보다 지지 않게 불쌍하고 슬프고 원통합니다. 공연히 그놈에게 속아서 황소 뱃속을 빌려주었구나 하고 후회도 하여보고 또 그렇게 미련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매질도 해보고 그러나 그것이 인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얼마 안 있어 돌쇠의 둘도 없는 보배이던 황소는 죽고 마를 것이요. 돌쇠 자신은 다시 외롭고 쓸쓸한 몸이 되리라는 그것말이 사실입니다. 참다 못해서 돌쇠는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어 울며 간신히 고개를 쳐들고 다시 한번 황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소도 자기의 신세를 깨달았는지 또는 돌쇠의 마음속을 짐작했는지 무겁고 육중한 몸을 뒤흔들며 역시 슬픈 듯이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꼼짝 않고 돌쇠는 오양간 앞에서 꼬부리고 앉아서 황소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밥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여운 황소와 이별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오정배 가까이 되도록 돌쇠는 이렇게 황소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차차 몸이 피곤해서 눈이 아프고 머리가 혼몽하고 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딱 벌리고 기랄하게 하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입니다. 돌쇠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본 황소도 따라서 기다란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옳다 됐다! 그것을 본 돌쇠가 껑충 뛰어 일어나며 좋아라고 손뼉을 칠 때입니다. 벌린 황소 입으로 살이 통통이 찐 도깨비 새끼가 깡창 뛰어나왔습니다. 돌쇠 아저씨,
참 오랫동안 고마웠습니다. 아저씨 덕택에 이렇게 살까지 쪘으니 아저씨의 은혜가 참 백골난방입니다. 그 대신 아저씨의 소가 지금보다 백갑절이나 기운이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도깨비 새끼는 돌쇠 앞에 어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넙죽 절을 하더니 상처가 나은 꼬리를 저으며 두어 번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인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돌쇠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태껏 일이 꿈인지 정말인지 잠깐 동안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다가 고개를 들어 홀쭉 빼진 황소의 배를 바라보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하하하하 큰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황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죽게 되었던 황소와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튿날부터는 이때보다 100갑절이나 힘이 세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놀래었습니다. 돌쇠는 더욱 부진해져서 이른 아침부터 백마력에 소를 몰며 도깨비가 아니라 귀신이라도 불쌍하거든 살려주어야 하는 법이야.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